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미일보가요 부정선거 지금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197세 유권자가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197세가 유권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선거인 숫자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 명부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소송을 한 이후에 대법원에다가요 선거인 명부를 조사해달라고 해도 대법원에서는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기각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미일보 유튜브는요 지난 2월 27일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제시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바탕으로 쇼츠, 짧은 영상을 제작해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공개된 영상 박주현 변호사 선관인 명단에 197세 유권자가 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관인 명부에 197세 유권자가 있습니까? 자, 197세 유권자가 있다면은 박주현 변호사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 유권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합선거인 명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하면서 선거인 명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구청과 행안부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인천 연수을 경우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이 21명이었다. 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00세 이상이 30명이나 올라와 있다며 30% 이상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준석 미래신당 대표가 흔한 행정착오 아니냐고 묻자 박주현 변호사는 구청이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 유권자 명부를 만드는 것인데 앞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숫자만큼은 똑같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는 1903년에 출생한 단학가 가네라는 분이 등록돼 있었는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115세, 117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가장 심한 것은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 파주 진동면에서 197세 유권자가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조선 순조 때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선거인 명부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가 197세 할머니가 행안부 명단에도 있고 선거인 명부에도 있으면 어디가 잘못된 거냐고 묻자 박주현 변호사는 숫자가 다르다는 게 문제다. 21명에서 30명으로 숫자를 부풀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자, 이준석이 잘못된 숫자를 걸으면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고 하자 박주현 변호사는 오류를 걸렀다면 적어야지요. 오히려 선관위 명부 숫자가 더 많았다. 뻥튀기 된 숫자가 430만 명이나 된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를 두고 과거에 언론들도 주민등록상의 기준은 사망신고 누락을 얼마든 틀릴 수 있다며 이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다고 다 투표를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박 변호사가 짚은 핵심은 두 명부 간의 숫자가 다르고 오히려 선거인 명부 숫자가 더 늘어난 셈이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선거 무용 소송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조사하게 해달라. 금촌 이동 전수조사하게 해달라. 실제로 선거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샘플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아예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주현 변호사는요,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부풀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한미일보가 그 쇼트 영상을 만든 겁니다. 430 몇만 명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이 이제 우리나라가 사전선거가 도입된 것이 2014년입니다. 1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2014년도에 지방선거부터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때 처음 도입될 때는 부정선거가 빈약했습니다. 약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가 그 진척도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관외 사전투표. 관외라는 것은 자기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선거한 사람들은요, 우편 투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관외,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사람. 여기서부터 부정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외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하다가 이제 사전 투표에서도 관내 사전 투표도 부정선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또 진짜표 7장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하다가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3장에 가짜표 하나, 2장에 가짜표 하나, 지난 6.3 대선과 지난 2025년 부산 교육감과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 6.3 대선에서 관내 사전에서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란을 미국에서 폭격한 것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서버를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버에는 CE101이라는 겁니다. CE101인데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명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도 그 명단이 발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진짜 국회의원이고 진짜 가짜 국회의원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가 없어요.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이것이 조만간에 밝혀질 겁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저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몇 년째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반드시 부정선거는 밝혀질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사실은 선거 소송하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그러나 저는 뭐 증거가 없어요. 숫자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